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 강행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탄핵에 군부를 뗐습니다. 당 지도부는 탄핵에 선을 그었지만 거세지는 조 대법원장 거취 압박에 탄핵 카드는 여전히 불씨로 살아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며 모든 만사가 때가 있고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실상의 사퇴 거부 의사를 나타내자 추가 압박에 들어간 것입니다.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 역시 조희대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 포럼은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 의원들은 사법개혁과 내란 청산의 돌파구는 대법원장 탄핵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날의 탄핵 공청회를 두고 개별 의원들의 행보라고 일축했으나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진양입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 기세를 몰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희대 탄핵 필요성과 시급성 공청회를 여는가 하면 정청래 대표까지 나서서 거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관련해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희대 탄핵까지 가는 겁니까? 그게 심정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게 헌법재판소 인용이 가능한 것인가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려가 필요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 의원들의 여론은 지금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좀 신중론도 여전히 있습니까? 이 부분을 공식적인 의제로해서 의총을 열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가끔은 또 그 신중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야말로 어떤 그 감정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이 조금은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보면은 전 작년 5월에 탄핵을 했어야 맞는 인물이고 네. 그 뒤로도 국민들에게 주는 그 비호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여러 번 탄핵을 했어야 할 이런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위반으로 딱 단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헌재가 그 탄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 않습니까? 네네. 심지어는 한덕수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마저도 그 탄핵을 기각을 했던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그 인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그래서 조금 신중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탄핵 소추까지 가려면 이제 그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각자 느끼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어떤 그 지난 5월 1일 날 그 대선을 앞두고 그 졸속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틀 만에 7만 페이지 기록을 읽지도 않고 통합 재판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헌법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이 뽑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를 하는 행동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국회 입법에 대해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걸 가지고 좀 비판을 하는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공무원의 집단행위 아니냐,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물론 뭐 의견 표명도 못하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좋아하는 윤석열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국 폐지를 주장하는 경찰 총경회의 참석자들을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지층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탄핵을 안 하고 있느냐. 민주당 의원들 자기 일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다수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박균택 의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 지지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률 기득권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일종의 그 이름표를 받은 것뿐이지 실제로 하고 있는 행위들은 정말 일반 그 국민들이었다면 모조리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저런 행위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에 사법개혁 3법 같은 경우도 통과될 그 직전에 그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어요. 그거는 입법부의 입법 행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내는 것은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놓고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 앞에서 이런 게 마치 위헌이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처럼. 근데 본인은 헌법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그거를 마구 그렇게 자기 해석이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입법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분은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에요.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그런 일들을 마구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행정부의 그 어떤 권한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법원장 회의 같은 걸 갖다 개최를 합니다. 법원장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지금 그 국민들께서 그 대법원장의 권한이 사법부 내에서 얼마나 거대한지를 그 체감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가 덜한 것이지 만약에 체감을 하신다면은요 이런 일들을 입법부의 그 법률 그 제정을 앞에 두고 할 수가 있어라는 그런 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법원장은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법원장들을 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더 좋은 그런 어떤 그 승진이나 뭐 혹은 다른 그런 계획들을 갖다 세울 수 없게 사법부 내에서는 세울 수 없게 할 거야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그 고위직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상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야 될 사안들이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특히 그 탄핵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위헌에 대한 부담들을 갖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의 속이 터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그 사안들은 그 헌법에 어떤 명기되어 있는 상권 분립에 대해서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런 행위라고 대다수의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 헌법재판소에 맡겨야 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견들을 갖다가 그 들을 필요가 있고 또 그 기간 동안은 조희대 대법관의 그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렇죠. 그 직무 정지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이런 그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그 작동을 해서 사실은 그 개혁을 그 방해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 그런 행위들을 갖다 또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명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태껏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지탄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각각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그동안의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서 뭐 그 결과가 어땠든 존중을 해왔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사법부 역시 입법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엄호하다 보니 자기들만 성역이냐 또는 기득권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 법을 해석해야 할 기관이 대법원인데 본인들이 어떤 그 자부심, 이런 엘리트 의식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한 나머지 입법의 문제까지 관여하려고 하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는 것은 저는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용납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내지는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시킨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탄핵 소추 역시 국회 권한이긴 한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려하셨듯이 인용이 아닌 기각이 될 경우 민주당이 입을 타격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타격들을 다 걱정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 입법도 당연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혁 입법 중에서 특히 법외국제 같은 경우도
그 위원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 지도부에서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지도부에서 충분히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그 나름대로 그 정리된 그런 법안을 지도부가 가져가지고 1시간 만에 그걸 수정을 했어요. 근데 그걸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참 신사들이라서 통과를 또 시켜주시더라고요.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개혁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 법 왜곡죄만 든든하게 서 있더라도 사법부에서 잘못된 그런 선택들을 했을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기는데 그것을 형사재판이라는 데 딱 그 국한시키고 또 아주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해석의 영역에 있는 마음속에서 그런 그 의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런 것들로 그 구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담보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위헌 시비에 걸려서 스스로 작동할 수 없는 법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국민들은 갖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조희대 그 대법원장에 관련돼 있는 사안에서는 어떤 게 능력이냐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능력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아니 그 검사들은 이번에 그 박성현 검사의 그 조작 기소가 너무나 끔찍하게 다 밝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그 꼼수를 부려서라도 기소할 사람을 기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능력으로 읽히기도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위원들은 이 압도적인 다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직도 그 자리에 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뭐 공청회를 연다고도 하고 뭐 지금 이제부터 뭐 빌드업을 하겠다. 언제 빌드업을 합니까? 지금 벌써 항소심이 들어갔는데 내란 그 전담재판부 만들어져서 항소심에 들어가고 있는데 내란이 종식이 되는지에 대한 의혹과 불안을 아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직위원회 재판을 또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서 붙어 있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국민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의원님께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앞선 직위원 1심 재판과 그리고 누구죠? 김건희 씨에 대한 그 6가지 중 5가지인가 4가지 무죄 선고 이런 것들이 대법원장의 역량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 그다음 두 번째가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치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민주당이 결정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론으로서 그것을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든 어떤 방향을 모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전히 여기에 대한 중심적인 중론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좀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중앙지법 판사들 중에 영장 기각을 너무도 많이 하거나 또 무죄 판결을 쉽게 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불신받는 그런 행동들, 수구 내란 세력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처신들을 했던 판사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이것은 분명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일선 판사들에게는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왕적 이제 권력이라고 얘기하는데 판사들의 어떤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을 때 네네.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그 법원 여기에 그 주류들은 여전히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을 때는 그것을 거의 물러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물러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네. 그때는 사람을 믿을 수 없을 때에는 제도를 통해서 견제를 네네. 한다라는 그 입장을 끝까지 더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3가지 개혁 입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법원 행정처 폐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떤 그 영장 재판에 마저도 어떤 국민의 사법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법원의 권한에 그 국민들이 뭔가 직접 참여해서 견제 또 제동을 가하는 이런 제도적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런 제도 개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이 부분은 정말 감정적으로만 보면 우리 김 선생님 평론가님 말씀이 분명히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어떤 여당 의원이 또 그 가져야 할 또 책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감정에만 따랐을 때 또 그 결과가 그러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올 그 당에 대한 그 어떤 그 문제 또 중도층들의 어떤 실망을 드렸었을 때 정치적으로 오는 그런 부담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할 이런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저는 탄핵을 뭐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물러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을 때는 새로운 정상적인 판사들이 왔을 때와 다름없는 어떤 사법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계속 어떤 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그게 제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반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어쨌든 중도 보수로 계속해서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프레임에 얽매이는 것이 민주당,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보와 더불어서 민주당에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저는 그러한 논리가 반론으로서 성립이 가능하잖아요.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 상황을 갖다가 냉정하게 좀 차분히 살펴보자면 정청래 당대표는 공약으로 이 조희대 탄핵 혹은 조희대 대법관의 그 임기 안에 그 사퇴 그래서 대법원장이 교체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입지가 좁아질 때마다 조희대 그 대법원장을 갖다가 그 비난하면서 그러면서 버텨왔습니다. 그게 더 중도 보수층한테 안 좋은 그런 영향을 갖다 끼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말로는 그 세게 하고 뭐든지 할 것처럼 약속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천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공청회도 이제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한번 탄핵을 시도했었다가 실패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탄핵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 이후에 차근한 준비들을 갖다가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인상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 마음속에 그게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희대 사법부하고 사실 민주당 지도부하고 뭔가 짬짬이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설마 그러게 하겠습니까? 설마 그러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첫째는 피로감을 주고 있고 둘째는 신뢰도를 잃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무능한 그런 그 입법부에 기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방관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실제로 우리 박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사법부 자체가 조희대라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짓을 벌이는 정치 판사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물러나게끔 압박이 들어가는 그런 작전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런 그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노력들도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법원의 행정처뿐만이 아닙니다. 영장에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그런 영장 배심제 그리고 실제로 최소한 1심 정도는 전부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대배심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법에다가 집어넣고 그것을 발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관철시켜서 사법의 틀거리들이 달라지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대법원장만 지금 70세로 정년이 돼 있는데 이번에 지기현 판사가 확실하게 언급을 해줬잖아요. 65세면 사실상 고령이어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기현 재판부가 판결문에 입증을 해줬는데 그러면 대법관들의 정년을 다 같이 맞춰서 그렇게 정년을 갖다 끌어내리는 것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당장 해임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런 압박들을 하면서 그 조희대를 내려오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느껴지는 이 상황.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국민들의 신뢰가 오히려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 사법개혁 그 3법 네. 통과가 지금 우리 그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그 원칙에 그 방향에 좀 부합하는 그런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좀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덧붙이자면 지금 박영재 그 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네. 일각에서는 뭐 박영재의 저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막 해주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법원 내에서 왜 저런 사람들만 직을 갖다 맡겨서 매를 사서 맡느냐. 그러니까 그 오히려 사법개혁 3법이 더 명분을 얻고 정당성을 얻게 해준 그런 국면이 박영재의 그 법원 행정처장 임명 아니었느냐. 이런 입장들이 있어서 내부적인 반발 때문에 그거를 수습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을 자꾸 만들어줘야 조의대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조의대 밀어붙이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사법부도 분명 성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입법부, 국회에 대한 그 상권 분립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법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이제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통령 그 이제 파기환송 그 관련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을 했다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이어진 이제 윤석열 내란 1심 선고보다 그 선고 이후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물리력의 한계, 물리력을 자제를 했다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명 사유로 들고 그다음 초범이다 뭐. 그리고 방금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65세 고령인 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1년에 있다 보니 각각의 독립된 재판부임에도 불구하고 조의대 대법관 전체의 영향력 아래서 이것이 행해지는 것 아니냐, 국민 정서와 상식과 반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여론도 있다는 점은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말씀 없으시고요. 어쨌든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스스로 변하지 않는 한 네. 또 조의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어떤 주류를 형성하고 법원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한 제도 개혁에 대한 뭐 좀 추진 욕구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제도를 통해서 사법권을 더 제한하는 노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그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 나오실 때마다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저번에 황 의원도 그러셨는데. 아니 저는 실제로 지지자들이나 또 당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박균택 의원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박 의원님 같은 분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제한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